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73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션의 마케팅이 의미하는 거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인간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긴 기간을. 뭐에 대한 긴 기간이냐면 보호받는 미성숙함의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긴 어린 시절. 맞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성숙한 기간이잖아요. 그게 길잖아. 뭐보다 다른 종들보다. 그죠? 뭐 소는 태어날 때부터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인간은 적어도 1년은 걸려야 되죠. 자, 종들 사이에서 긴 어린 시절은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화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진화 전략이냐면 flexibility, 유연함, 지능, 학습에 달려있는 진화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발달 분화가 있습니다. 노동의 발달 분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유롭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배우게 됩니다. 뭐 없이? 걱정하는 것 없이. 뭐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생존에 대한. 즉, 케어기버가 look after는 돌보다 그들을 돌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 시절 동안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는 것 없이 그들의 생존에 걱정하는 것 없이 특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배운다는 얘기죠. 자, 성인들은 사용합니다. 자, 그들이 배웠던 것을, 그죠? 어린 시절에서, 그죠? 어린 시절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을 사용합니다. 맞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배웠던 걸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짝짓고, 사냥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 됐을 때 그 환경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때 배우는 것을 우리가 성인이 쓴다는 거야.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R&D입니다. R&D가 뭐냐면 Research and Development 줄임말이죠. 연구와 발달입니다. 발달 부서입니다. 뭐의 인간종에 대하여. 그러니까 R&D 부서는 뭐냐면 약간 투자 개념이에요. 미래 100년을 위해서 지금 R&D 부서에 투자하는 거지. 과학 발전하게 되면 어렸을 때 배운 걸로, 어렸을 때 연구하던 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어린 시절은 그런 느낌이란 얘기지. 자, 우리 어른들은 프로덕션, 결과물이고 마케팅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케팅이면서 결과물입니다. 어린 시절의 결과물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이면서 결과물이라는 얘기는 어린 시절 때 배웠던 게 우리가 인간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거를 어렸을 때 쓰는 그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우리는 시작합니다. 찬란하게 유연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어린 시절이죠. 찬란하고 유연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의존적인 아이로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뛰어난, 그러나 최악인, 뭐의 최악인? 단지 어떤 것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최악인. 다 뭘 꾸며주냐면 어린 시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베이비 시절이 뭡니까?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혼자는 못해. 그런 엄청 무기력하고 그리고 의존적이지만 굉장히 유연한 어린 시절 아이로서 우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에 뭘로 끝납니까? 훨씬 덜 플렉서블하고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배우는데 유연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 배우는데 유연하지 않아요. 이미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덜 유연하고, 그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뭐에? 어른으로서. 뭐에 특화되지 않는, 배우는데 특화되지는 않지만 뭐에 굉장히 특화된, 계획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어른으로서 끝마침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혼자 뭐 행동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못해. 그러지만 배우는 데는 유연해. 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는 플렉서블은 안 되지만 하는 거, 실천하는 건 잘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마케팅과 프로덕션이라는 얘기는 1번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그죠? 컨덕트, 실천하는 태스크를 뭐와 함께? 그들이 배웠던 것과 함께, 그죠? 그죠? 그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가 제일 맞겠죠? 어렸을 때 결과물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들의 배웠던 것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뭔가 행하고 계획한다는 얘기니까 정답이 1번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영진들입니다. 어떤 경영진들이냐면 누군가의 특징에 따라서 역할을 할당한다는 얘기 안 나왔고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모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 만든다 얘기 안 나왔고요. 4번 트레이더, 교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트레이더라는 얘기 안 나왔고, 리더들입니다. 어떤 리더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소프트, 생각을 표현하는, 생각 표현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2번. 2번의 1번은 뭘 말하고 싶냐면 후스절 다음에 브레인이 주어인데 아가 동사가 나왔죠? 자, twice에다 괄호 한번 쳐볼까? 2배의 라는 그냥 부사일 뿐이야. 그럼 여기서 아에 대한 보어는 요 놈이겠지.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large, little 쓸래요? large를 쓸래요를 물어보는 건데, 그죠?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보어 자리는 뭐밖에 못 나오죠? 보어 자리는, 그죠? 형용사. 그죠? 부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1번은 아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large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에는 and 밑줄 치고 manipulate가 있습니다. 이건 and에 대한 병렬 찾기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죠? 뭘 믿죠? 대절 생략이야. 유인원들이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큰 뇌를 모아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통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리고 동료들을 manipulate, 조종하는 걸 돕기 위해서. 자, 1번 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죠? communicate 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manipulate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자, communicate랑 manipulate, 즉 목적격 보호끼리, 동사 원형끼리의 병렬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3번은 제기대명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제기대명사 했지? 여기서 as가 접속사야. 그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당연히 뭐랑 맞는 거야? they와 themselves가 맞기 때문에 맞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Y절이 자,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Y절은 접속사고 이거에 대한 주어가 오랑우탄이야. 오랑우탄을 꾸며주는 후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오랑우탄에 대한 뭐가 나됩니까? 동사가 나겠지. 접주동이니까. 그러니까 후를 꾸며줄 처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거의 그들의 이웃들과 만나지 않는 오랑우탄들이, 그죠? 지능적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답은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안 나왔다. 오랑우탄이니까 복수니까 아마 R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that은 앞에 play라는 역할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존재하고 대절 주격관계대명사 쓰이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이게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좋았던 문제죠. 자, 네가 심지어 뭔가 책략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자, 책략 명사고요. 유도 명사야. 어떤 책략이냐면 네가 마주치는 어디에서? 협상에서, 그리고 전략에서. 자, 어떤 전략인지 또 꾸며주는 거야. 협상과 전략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죠. 또 어떤 전략이냐면 네가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그죠? 사용하는 걸.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러한 책략에 맞서기 위해서, 그죠? 책략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너의 협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까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부터 오브젝티브가 이 택틱을 꾸며주는 거겠지. 그러면 크게 보게 되면 before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네가 플로이와 택틱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인데 플로이를 꾸며주는 게 유절이 있었던 거고 택틱을 꾸며주는 또 유절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럼 택틱부터 꾸며주는 것부터 해석하자. 네가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책략들에게 카운터 치기 위해서, 혹은 너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전략과 협상에서 네가 우연히 마주치는 책략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너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을 네가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랑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협상하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한 어떤 전략들의 카운터 치는, 그죠? 플로이가 우리말로 하면 뭐 책략에 카운터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맞잖아요. 그 협상에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가져온 의견들에 대해서 내가 카운터 칠 필요가 있잖아. 그런 어떤 택틱이라든지 플로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너는 누구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지를 대항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단 그 책략을 짜기 전에 나랑 내가 뭐에 대해서 저항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60% 정도의 플래닝과 프리퍼레이션이 있고요. 66할 정도는 계획과 그 준비이고 2%가 2할이 니고시에이션이고 2할이 또 타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투자하는 것은 그죠?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너의 가치 있는 적군을 이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는 것보다 플래닝 앤 프리퍼레이션이 되게 큰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군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상당히 많은 걸 투자하는 것은 맞죠? 투자하는 거 맞는 거잖아. 굉장히 뭐한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면 되겠지. 적군이 뭐야? 매도인. 그죠? 뭔가를 팔려는 사람이랑 이제 누군가를 그 적절히 아는 거, 그 매도인을 잘 아는 거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while 그 적군이라는 게 우선은 왜 따옴표를 쳤냐면 그 매도인이 바로 그 적수죠. 우리 협상하는 그 적수. 그 적수가 강력한 용어일지라도 이 시대에서 어떤 시대? 윈윈 시대에서. 그렇죠? 윈윈 시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솔직히 거래는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어떤 지금 상식이 팽배하잖아요. 그런 윈윈 시대에서 적수라는 게 좀 강한 표현일지라도 그죠? 비록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그죠? 스핀이라는 건 그렇다고 표현하다. 얼마나 이것을 그렇듯하게 표현하든지 간에 윈윈 시대에 적수라는 개념이 너무 강력한 용어일지라도까지가 지라도 그죠? 여기까지가 while 절이고 그럴지라도 매도인은 결국에 경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쟁적인 목표라는 건 나랑 똑같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지. 저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거고 경쟁적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뭐와 함께? 컨트랙트 프로페셔널과 함께 그죠? 뭐와 같은? 너 스스로와 같은 계약하는 직종을 가진 전문가들에 대해서 경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매도인과 내가 거래를 할 때는 서로 이제 셈이 아니면 반대야.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매도인은 최소화하길 원합니다. 최대화죠. 수입을. 맞잖아. 비싸게 팔길 원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너는 공정한 거래를 하길 원한다. 좀 싸게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매도인은 뭐 하는 걸 원합니까? 그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원합니다. 뭐 밑에서? 계약 밑에서. 그리고 너는 원합니다. 오형식이에요. 뭐 하는 걸 원하죠? 매도인이 피하는 걸 원합니다. 합리적인 리스크를. 자, 아니죠. 나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조금 더 위험을 지기를 원하지. 반대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면 매도인은 위험을 좀 져야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 뭐 짊어지도록 테이크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매도인은 유연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죠? 서면상의 약속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뭐냐면 그냥 대충 말로써 그냥 팔기 원해. 근데 내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반대잖아. 플렉서블이랑 약속, 서면상의 약속 반대니까 맞는 거라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이시고요. 진주어가 되십니다. as는 뭐뭐 할 때, 그죠? 삽입절이니까 먼저 한번 해석해볼까? 우리가 적절한 형태에서의 상호적인 프리비전, 그죠? 뭔가 프로비전 같은 것들을 재창출할 때, 그죠? 프로비전은 뭐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낼 때 우리가 needs와 want 사이의 라인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들 사이를 잘 쫓는 것이, 그죠? 그걸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모르겠지만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영구적인 위치죠. 지구에서의 인간의 영구적인 위치가 요구하는 반면에 뭘 요구하지? 우리의 니즈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모이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그냥 필요하지 않는 제품의 양에 대해서
모으는 사람들은 모아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음식과 쉘터가 부족한 반면에 필요하지 않는 제품들을 엄청난 양에 대해서 모으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지속적인 질서의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는 읽고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와서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 나왔지. 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 뭘 뜻하는 걸까? 예를 들어 쌀 혹은 비트코인. 뭐가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죠? 비트코인이지. 쌀은 필수 재화고 필요하지 않는 재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금 그죠? 사람들에 대한 영구적인 위치가 지구에서 사람들,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구적인 위치가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의 니즈가 충족돼야 돼. 배고파 굶어 주는 사람이 없어야 돼. 라는 걸 요청하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막 모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비트코인을 막 모으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지속적인 질서의 부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억압하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 스스로 blood itself라는 거 뒤에 나오죠. blood itself는 뒤에 자신의 배를 불리다. 그러니까 나만 그죠? 다른 사람들을 몰라. 아프리카 사람, 북한 사람 굶어 죽는 거 몰라. 나만 그죠? 스스로를 그냥 배를 불리도록 막 억압하는 사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의 나라들을 undermine, 착취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만 필수적이지 않은 재화, 돈 벌려고, 금 벌려고,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 남의 나라를 착취하는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윤리는 표현할 것입니다. 그 스스로를 국내에서의 착취에 대해서 그 스스로를 표현할 것입니다. 자, 기발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전히 개선된 상황을 이끄는 반면에 공동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효율적인 어떤 지역 자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공동체가 점점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가되어진 어떤 환경을 이끄는 반면에도 근데 그때 어느 때냐면 누군가의 성취된 부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하는 그럴 때 그죠? 지역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개선된 상황을 만들었을 때조차도 만들었을 때 동안에도 많은 선행 의지와 노력과 자원들은 잃어버려질 것입니다. 분노와 그 다음에 저항과 그 다음에 억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자꾸 자기만 배부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근데 그 상황이 좋아질 때가 언제야? 누군가의 성취된 부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때, 그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선행, 노력, 그 다음에 자원들은 결국에는 낭비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지. 계속 어떤 얘기 하는 거야? 나 혼자 잘 사는 거. 그죠? 비트코인 막 먹는 거. 다른 애들 막 이제 막 배고파 죽는데도 필수적이지 않은 재화 모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될 것입니까? 이럴 때 이제 선행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나 혼자 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큰 어떤 보너스는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뭐 할 때 그 발전에 대한 집중이 나 혼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됐을 때라는 거 골라야 되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됐을 때가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죠? Securing and improving quality life for all.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랑 안정하게 하는 거에 됐을 때, 그죠? 그죠? 뭐가 가능합니까? 보너스가 가능하다. 정답을 1번 하면 되겠죠. 개인들에게 스킬을 가르칠 때 어떤 스킬이야? 지역 공동체 이득이라는 뭐 개인들에게 스킬 가르친다 얘기 안 나왔고요. 추구할 때 경제적인 번영을 뭘 희생해서? 그죠? 불평등을 희생해서. 그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4번 성공적이 될 때 개인적으로 뭘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모두 다 성공해야 돼. 자, 제품에 덜 소비하는 것들을 그죠? 격려할 때 제품에 덜 소비 뭐 하기 위해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품을 덜 쓰자 이런 얘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음악할게요. 5번.
자, 봅시다.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 경영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뭘 이해하고 있지? 그들이 반드시 청중들을 뭐로서? 소비자로서 생각한다고. 어떤 소비자냐면 그들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로서 간주해야 되고 1번이 후면 2번이 흠입니다. 또 어떤 소비자냐면 그들이 광고주들에게 파는 소비자로서 그들의 청중들을 그죠? 간주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B2B랑 B2C가 둘 다 된다는 얘기야. B2B. 그죠? B2C. 소비자라는 것은 이 B2B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회사를 보게 되면 커피를 직접 고객에게 파는 거가 되겠죠. B2B는 사업에서 사업끼리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의 기술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제품을 직접 사람들에게 파는 게 아니지. 엔비디아 제품을 삼성에게 팔고 삼성은 고객에게 팔고 B2B랑 B2C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고객을 이런 식의 둘 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 고객들을 또 누구한테 파는 거야? 광고주들에게도 팔아야 되잖아. B2B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해야 되잖아. 이런 두 가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complaining individual. 그 불평하는 고객들은 아마도 성공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컨텐츠가 바뀌도록 하는데 혹은 심지어 제거하는데 만약 혹은 그녀가 그죠? 확신시킨다면 미디어 경영진들에게 뭘 확신시키죠?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인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영진들에게 확신시킨다면 컨텐츠가 바뀌거나 심지어는 없애지게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아주 핵심 고객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구독자들이 까딱하면 우리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바꾸게 하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들의 걱정, 관심사는 will garner. garner가 뭔 뜻이냐면 나도 몰라 받다 얻다. 그죠? 고객의 관심사는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백하다면 대절이야가 명백하다면 관심을 받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위에는 구독자이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구독자가 아니고 쩔이라면 우리 그죠? 우리 그 산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짓거리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 에디터 뭐로부터 코스모폴리탄 매거진 에디터로부터는 그죠? 어떤 거냐면 20가지의 something single woman 20대 정도요. 20대의 싱글 우먼의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은 예를 들어서 아마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따르지 않아요? 거의 나이가 지긋이 든 여성들의 충고를 따르진 않을 것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코스모폴리탄은 20대에게 맞춘 건데 나이가 지긋이 든 중년 여성들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쉽죠? 만약에 이것이 명백하다면 그죠? 고객층과 산업과 맞지 않는 거지. 그죠? 고객층이 우리 산업과 맞지 않는 것이면 이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이슈가 뛰어넘는다. 미디어의 아울렛의 통제를 뛰어넘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른 고객들이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속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타겟 아디언스에 그죠? 목표를 한 청중에 그 사람이 속하지 않는다면 정답은 3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고대 farmer과 forager. farmer라는 것은 우리 농경사회, forager는 수렵과 채집. 고대 농경과 수렵과 채집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주기적인 음식 부족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아이와 어른들은 모두 다 같이 배고파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방과 근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포레이저가 살기 때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한계 내에서 부과되어진 그들의 환경에 부과되어진 자연적인 제한 내에서 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자기 근육을 잃어버리는데 잘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오면 너무 이상하지. 그지? 근육을 잃어버린다고 나오는데 한계, 제한된 한계 내에서도 잘 사는 경향이 말도 안 된다.
일단 C번을 잠깐 보게 되면 자, 근육을 잃어버린다고 나왔어요. 제시문은.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파밍이 뭐야? 농경 사회는 훨씬 더 많이 심각하게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뭐보다? 포레이저들보다. 맞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근데 둘 다 고통을 받는데 B, C 그렇지만 훨씬 더 농경 사회가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야. 포레이징은 덜 생산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낮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뭐보다? 파밍보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B지.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까? 포레이지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하기 때문입니까? 뭐 하는 장소에서 파머가 전형적으로 한두 가지 안정적인 곡식에 의존하는 곳에서 포레이저들은 심각한 인바이러먼트에서조차 여러 가지 다른 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단을 뭐에 맞춰서? 환경 자기전의 역동적인 반응에 맞춰서. 그러니까 당연히 C 다음에 B밖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때문이라는 그 이제 뭐 세부사항으로 보면 되겠죠? 어떤 거의 세부사항이냐면 덜 위험한 거야. 포레이저 덜 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나오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되겠지. 전형적으로 그죠?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서 그 뭐가 뭐 할 때 1년 정도의 웨더가 한 정도의 플랜 종의 한 세트에 수러보 적절하지 않다고 입증되어졌을 때 복잡한 환경 체계에서 이것은 거의 필수 불가피하게 다른 것에 맞습니다. 맞춥니다. 그렇지만 파밍 소사이티는 어떤 거 할 때 하베스트가 그죠? sustained drough트에 대해서 결과물로 해서 실패하게 될 때 재앙이 오게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파밍이 왜 재앙이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예시로 보면 되겠다. 정답은 CBA로 보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게 되면 셰익스피어는 썼습니다. 이름 안에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명명하는 거에 있는 건 무엇일까? 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그것은 어떤 다른 이름에 의해서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달콤한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이게 간단하게 무슨 의미냐면 장미라고 명명한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장미 혹은 로즈 혹은 뭐 일본말로 뭐 장금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말로 장미라는 이름도 있을 거고 중국말로 장미라는 이름도 있을 건데 장미라고 명명 붙인 것은 다 똑같은 스윗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 명명하는 게 그죠? 명명이라는 건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의 그죠? 동일한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미라는 거는 다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장미가 뭐 로즈든 장미든 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B번 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시문 다음에 B가 나오는데 이거 논지 반전이지 반전. 그죠? 그것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여기서 대시라는 걸 하나의 동일 속성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그 이유가 뭐 나오는지 봅시다. 문법적인 젠더 차이에 집중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에 절맨과 스페니시 사이에서의 집중하는 것은 그죠? 집중한 미안합니다. ing가 먼저 나온 병렬 분사구문이죠. 집중하는 브로스키의 워크는 주어 나타냈습니다. 뭘 나타냈죠? 성별이 우리의 언어가 주어진 그 명사에다가 우리의 언어가 부여하고 있는 그 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뭐하도록 잠재의식적으로 주도록 그 명사에게 특징을 어떤 특징이냐면 문법적인 성별의 특징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B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거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젠더별로 다른 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준 거야. 그게 바로 브릿지의 예시를 들어보자. 절먼에서 브릿지는 여성적인 명사이다. 근데 스페니쉬에서 브릿지는 남성적인 명사이다. 브로스키는 발견했습니다. 뭐가 뭐였을 때?
묘사하도록 다리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네이티브 저먼 스피커가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뭐 아름다운 왜냐하면 그 저먼이란 나라에서는 브릿지가 여성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스페니쉬 스피커가 요청받았을 때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단어를 뭘 강력한 거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성별에 따라서 그죠? 단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여성용, 남성용으로. 그러니까 절만에서는 여자, 그죠? 브릿지가 스페인에서는 남자. 근데 거꾸로가 되는 게 C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만에서는 남자, 스페인은 여자로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키에 대해서 됐을 때 네이티브 절메닉 스페인은 말했습니다. 뭐 이런 무거운 이런 것처럼. 그죠? 여기서는 절맨이 남자, 스페니쉬가 여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B, A, C가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여기서는 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시문부터 어디까지냐면 그죠? 4번 이전과 이후로 글이 나눠지지. 4번 이전과 이후로. 4번 이전에는 굴이라는 거가 나왔는데 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은 거야. 근데 4번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원소가 나오지. 이게 뭐야? 미네랄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아주 운 좋게 우연의 일치에서 원소랑 물질들 우리가 많은 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소와 물질들은 자연적인 농축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우리가 작은 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양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집중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잖아. 자 일단 그러면 이 요놈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3번까지 뭐가 나면 2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지질학적 과정은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균의 커퍼 그죠? 구리 함유량을 그 크러스트에 대략 100배 정도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퍼를 하나의 광상으로 어떤 광상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광상으로 코퍼를 만들기 위해선 100배 정도의 농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 다음에 산업적인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코퍼를 그저 커퍼 광상을 순수 커퍼 메탈로 바꾸기 위해서 그건 200배 정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구리 금속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4번부터 뭐가 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덜 가질 것 같습니다. 큰 어떤 집착물을 미네랄 커뮤니티, 미네랄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디퍼짓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미네랄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미네랄은 우리는 많은 집정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4번이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다.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이 되게 어려운데, 자, 9번은 이 위랑, 이거 이거 9번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그죠? 이 몇 번의 경계에서 나눠지냐면, 그죠? 4번 경계에서 이것도 나눠지죠. 4번 경계에서 나눠지는 거 뭐냐면, 그죠? 여기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제시문부터 해석해볼게요. 그러나 학생들이 work the example. 예를 들어 우리 예제 같은 거예요. 뭐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 사이에 놓여진 예제 문제를 받았을 때 예제 문제라는 건 뭔가 1단계를 문제를 우리 푸는 거야. 근데 바로 3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1단계를 문제를 풀고 중간에 2단계라는 예제라는 걸 낀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야. 그죠? 예제 문제를 중간에 받았을 때 그 예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인지적인 자원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허락하는 학생들이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하도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하도록 그 스텝을 그리고 이유를 뭐 사이에서 문제 푸는 거에 움직이는 것들 사이에서 스텝과 이유를 분석하고 그 핵심을 보도록 허락하는 인지 자원을 조금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끼게 되는 순간 오히려 1과 3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끼는 순간 뭘 떠? 키 같은 거를 더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문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제시문부터 처음부터 4번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그냥 금방 가게 되는 순간 키 같은 거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관리하도록 인지 과부하를. 그들이 인지 과부하야. 그들이 배우려고 할 때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효과적이라는 방식은 연구에서 효과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방식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측면을 복잡한 태스크에 뭐가 뭐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전체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복잡한 태스크의 몇몇의 측면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까지가 일단 인트로고요. 첫 번째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야. 1번 이후부터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웨터와 쿠퍼라는 사람이 입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배우는 채로 뭐 하는 걸 문제를 다양한 양적인 분야에서 뭐로부터? 통계부터 물리학까지. 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전형적인 문장 문제를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없이?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는 건 없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들을 그냥 배웠을 때 이런 거야. 1번을 배우고 그냥 3번을 푸세요. 이걸 전형적으로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것도 이걸 보고 바로 어려운 걸 풀라고 그러잖아. 그런 걸 풀었을 때, 그죠? 굉장히 뭐 했다는 얘기지, 다시. 그런 걸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들이 많이 배우는 것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문제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에? 학생들이, 그죠? 그들이 했던 것으로부터 배우는 게 가능한 인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을 배웠을 때 3번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1번에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 이용하는 충분한 인지 자원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에 충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4번에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고, 결과적인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4번에서는 이렇게 가는 순간 효과가 굉장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걸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배운 것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4번 이후부터는 배운 걸 사용한다는 얘기가 키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4번에서 효과가 좋다가 나오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보면 되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이런 예제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교육학으로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이 뭐냐면 우리 건축을 할 때 뭔가 여기에서 이게 지으면은 점점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거든. 뭐 이런 느낌의 스캐폴딩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야. 이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결과는 work example effect라 불리는 이 결과는 오 중에 하나니까 스캐폴딩이라 불리는 과정 중 하나다. 중간에 다리 놓는 거야. 다리 놓는 거. 정답은 하면 되겠다. 자, 10번.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도 볼까요? 그 이론의 핵심은, 아이디어는 그 이론의 핵심이 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봐봐. 사람들이 주어진 행동에 열중하게 될 때 이것이 뭐 때문이야? 그들이 의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아이디어는 이 핵심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결정에 뭐하는? 그들의 의도를 현실화하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행동들은 특징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행동으로서.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제안했습니다. 행동적인 의도가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고. 즉 뭐냐면 행동을 향한 태도, 그리고 규범적인 컴포넌트. 자, 첫 번째가 행동을 향한 태도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컴포넌트라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을 향한 태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신념에 의해서. 어떤 신념이냐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attitude toward an act는 결과야, 결과. 그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에 대한 신념이죠. 자, 근데 그 뒤에 봤을 때, 그죠? 그 규범적인 컴포넌트는 통제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념인데,
가치 있는 타자들이 우리가 하도록 기대하는 거에 대한 신념에 대해 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normative component는 뭔가 다 가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가 하길 기대하는 거. 또 우리 말 그대로 뭔가 이거는 결과물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하게 되는 순간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봉사 같은 거 생각해봐요. 봉사 같은 거 내가 하면 돈 벌어 안 벌어? 안 벌죠. 결과랑 상관없는 거야. 봉사 같은 것들은 그냥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나를 하도록 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문제 알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자, 합리적인 활동이라는 어떤 그런 이론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성적인 결정으로부터 야기됐다는 걸 설명합니다. 뭐하는? 우리의 미리 형성된 행동 의도를, 그죠? 뭐 하는 거야? 당연히 현실화하는 거죠. 현실화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영향을 받으면 신념에 대해서 어떤 신념이냐면 행동과 기대에 대해 가치 있는 타자, 가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행동과 기대에 의한 어떤 결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다. 1번이 여기고 2번이 이거네. 아, 그러면 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 이게 규범적인 거죠. 규범적인.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에티튜드죠. 에티튜드. 이건 노르메이티브고, 그죠? 노르메이티브는 잘 나왔어. 가치 있게 되어진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맞는 게 뭐야? 아웃컴이가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로 이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뭔지 알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에티튜드가 되는 거고 그냥 봉사처럼 가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노르메이티브가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74회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